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의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좀 권력 좀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권력이 본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권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갖게 된다면 내가 변할까? 또는 저 사람이 변할까? 사람이 바뀌나? 이런 얘기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통찰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작가들이나 아니면 철학가들에 의해서 많이 제시가 되었죠. 예를 들면 윤홍길이라는 작가의 완장이라는 소설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은 1970년대 농촌에서 살던 약간 한량처럼 살던 평범한 남자가 완장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갖게 된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을 상당히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데요.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따지는 것이 우리 심리학이라서 또 심리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권력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죠. 복잡한 얘기를 모두 오늘은 하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효과 2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권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심리학에서는 권력을 자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거둬들임으로써 또는 처벌을 이용해서 타인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대적인 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자원이나 처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또는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권력은 접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력의 접근 회피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서 제기된 것인데요. 이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에서 위험보다는 보상을 잘 탐지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보상이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예, 접근하게 되죠, 거기 대상에. 그러면서 그래서 그 대상과 상황에 뛰어들고 접근하는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어진 대상이나 상황에서 보상보다는 위험이나 위협이 될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위험하면 어떻게 하죠? 피하죠. 네, 그래서 회피 행동이나 억제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학자들이 이 이론이 과연 맞나를 검증하기 시작했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권력자의 회피 행동의 효과는 사실 좀 지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의견이 분분하고요. 결과도 좀 비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권력감이 높은 사람의 접근 행동은 상당히 일관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권력을 좀 많이 갖게 된다, 권력감이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상황에 좀 더 과감하게 뛰어들고 위험 감수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력의 2번째 효과는요, 권력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나요? 좋은 말이죠. 자유롭게 된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좋은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포함한 저는 태어나서 저 나름대로 욕구가 생기고 있고 가치관도 있고요, 성격도 있고 방향성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즉 다른 사람들, 조직, 사회, 국가 뭐 이런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의 요구와 내 자신의 요구를 잘 이렇게 조율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어요. 예. 사실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환경의 요구와 나의 요구를 잘 조율해서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게 되면 이렇게 환경의 요구를 탐지하는 성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내적 욕구나 생각, 감정, 기질 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더 많이 생기고 환경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반면으로는 소위 말하는 갑질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화를 내면 옛날에 권력이 없을 때는 좀 주변 눈치를 보면서 화를 안 낼 수도 있죠. 화가 나도. 그러나 이제 권력감이 높아지면 웬만해서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성향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연구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배고플 때 더 많이 먹고요. 배가 안 고프면 더 안 먹는다. 반면에 권력감이 낮은 사람은 배고플 때도 좀 덜 먹고요. 배가 불러도 좀 먹는 신용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변에 눈초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이 연구도 자신의 내적 욕구, 특히 식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조차도 자유롭게 발산하는 성향이 고권력자에게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조금 벗어나서 한 인간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는 관점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권력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정폭력을 이제 심하게 행사한 분들이 사회생활에서 멀쩡한 사람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정신병리로만 설명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불일치를 권력의 상대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참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권력의 정의에 비춰보셨을 때 자녀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 자원을 모두 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도 매우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전적으로 사실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 또는 가족 관계에서 사랑이나 공감 능력이 사라진다면 아주 차가운 수직적 권력 관계만 나타나게 되기 쉽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권력은 접근하게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밑에 완벽하게 나의 컨트롤 하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제가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권력감이 완전히 높은 상태인데 그대로 화를 내는 거죠. 사회에선 절대 화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폭력을 수반하게 되죠. 참지 않는 거죠. 즉 뭡니까? 권력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쉽게 접근하고 아동에게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발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성향이 가정의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잘 쉽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그 효과나 심리학은 다양한 많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이론들과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권력의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